탑승한 두 대의 자동차 PQ가 어느 주차장에서 만났다 라고 했고, 연료 절약을 위해 좌석이 6개인 자동차 Q에 모두 승차하려고 한다. Q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앉을 때 처음부터 자동차 Q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아이고, 뭔 소린지. 일단 뭐 3명씩 원래 탔었나 봐. 3명씩 각 차가 2대인데, 근데 기름값 아끼려고 한 차로 간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운전자 자리겠죠. 여기 조수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있는데 Q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얘는 Q의 운전자는 그대로 여기 고정이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앉을 때 처음부터 Q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다 라고 하면, 아이고 복잡해라. 그럼 Q에 탔던 사람들이 2명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Q에 탔던 사람 2명이 이렇게 앉았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P에서 넘어온 사람 3명이 있겠죠. 근데 Q에 탔던 이 2명이 다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는데요. 다른 자리에 앉는데, 그럼 Q1, Q2는 이 세 자리만 앉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Q2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Q1이 여기 앉을 수도 있지. 케이스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으니까 저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뭐 여사건도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는데, 이거 정반대되는 케이스는 뭐니 그럼? 모두 다 처음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게 되는 거랑 반대되는 상황이면 적어도 한 명은 원래 자리에 앉는 거지. Q에 탑승한 적어도 원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편의상 Q1, 2라고 했는데 Q1이 자기 자리에 앉는 상황이 있겠고, Q1이 그 다음에 Q2가 자기 자리에 앉는 상황이 있겠고, Q1과 Q2가 모두 자기 자리에 앉는 상황이 있겠지. 얘는 중복이 되니까 빼줘야겠죠. 그지 않습니까? 맞음? 그럼 Q1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이면 5명을 쭉 배열할 텐데, 그 중에 Q1은 처음에 앉았던 자리 그냥 앉아야 돼.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는 자리가 고정이고 나머지 4명 여기 배열. 그 다음에 얘는 Q2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근데 이렇게 되면 둘 다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가 중복이 되니까 둘 다 얘도 처음 자리, 얘도 처음 자리, 나머지 P에 탔던 3명만 여기다 배열하는 게 이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팩토리얼 분의 24 더하면 48이고 48에서 6 빼면 되니까 42죠. 자, 그럼 얘는 120분의 42가 되겠고 2로 나누시면 60분의 21이 되겠네요. 또 3으로 나눠지네. 20분의 7. 20분의 7이 정반대되는 확률을 제가 구한 거고, 그럼 원래 확률은 20분의 13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6단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게 그냥 노멀한 확률이랑 확률의 덧셈 정리했고, 여기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혹은 대학교 가면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조건부 확률을 먼저 배울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먼저 배울 텐데, 제가 바로 문자를 막 쓰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테니 제가 칠판에 2가지 정도 문장을 적어 볼 거야. 2가지 문장을 적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직접 느껴봤으면 좋겠어. 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던진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수학에서는 시행한다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왠지 이건 얼마겠니? 짝수의 눈이면서 소수일 확률 6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을 했지. 그 이유가 뭐지? 2밖에 없으니까. 그죠? 얘랑 거의 비슷한 문장이지만 조금 제가 차이점을 더 볼게. 제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짝수 눈이 잠깐 생각하고 대답해. 생각하고 대답, 문장을 정독하고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 3분의 1. 원래 주사위 눈에서 소수는 얼마입니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2, 3, 5. 그렇지 않아요? 원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냥 소수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나 3이나 5가 나오면 되잖아.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 달라진 거야.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2, 4, 6 중에 하나 나왔다는 얘기지. 표본 공간 자체가 줄어든 거 느껴져? 원래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이 가능한데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짝수의 눈 중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중에 소수일 확률은 2, 4, 6 중에 소수 1밖에 없죠. 그럼 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3분의 1이라고 지금 내가 가르쳐드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풀었잖아. 그지 않아? 지금 기호로 표시해보면 짝수의 눈이면서 소수일 확률. 제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짝수의 눈이면서 소수일 확률이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짝수이면서 소수일 확률 구하시면 되지. 근데 얘는 기호를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이게 일어난 사건이죠. 맞죠? 일어난 사건.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뭐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읽기로는 뭐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 다시 이렇게 읽을 텐데 이거 수학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 뭐라고 읽으면 되니? 영어 이 정도 영어 다 할 줄 알지? 수동태라든지 B given A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이건 P, B given A라고 읽으실 거고 교수님들이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면 아니면 P, B 바 A나 P, B 컷 A라고 읽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P, B 바 A라고 할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오케이. 지금 짝수의 눈이 나왔잖아. 상황이 변했다고. 상황이 변했을 때 마지막 확률도 변한다라는 게 조건부 확률이고 이 중에 뭐 여러분들 재미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몬티올 패러독스라든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안 들어봤으면 말고 지금 수학 시간에 또 괜히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물어볼까 봐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을게. P, B given A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그럼 잘 봐. 당신들은 감각적으로 이미 3분의 1이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3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한 게 짝수의 눈이 3개니까 3. 그 중에 짝수이면서 소수인 애가 하나니까 이렇게 구한 거 아니야? 그죠?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해 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분의 결국 제가 1이라고 쓴 건 짝수이면서 소수인 애가 하나니까 1이라고 쓴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자, 뒤쪽에서 보겠지만 이건 보통 표 같은 게 주어졌을 때 혹은 비율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내고요. 제가 분모 분자를 다 ns로 나눈다라고 하면 식은 좀 휘황찬란하지만 결론은 심플해요. 이게 PA죠. 이렇게도 구한다. 이거는 보통 관계식으로 구할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직은 와닿지가 않을 거야. 제가 뒤쪽에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때 뭐인지 알아먹으실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다시 그걸 P, B 기분 A라고 하고 A가 일어날 확률분에 둘 다 일어날 확률을 쓰면 그게 조건부 확률이다.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문장으로 예시를 들었던 내용을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식으로 표현하셨으면 결국은 완벽하게 외우셔야겠죠.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의 성질이라고 여러분들 77페이지에 짧게 하나 소개된 거 있어요. PA도 양수이고 PB도 양수이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라 확률 어쩌고 저쩌고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가 그냥 뭐죠? 빵입니다. 빵이니까 그냥 이 확률도 빵이 되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식이에요. 뭐 굳이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쓰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둘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성질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자, 배반 사건의 정의가 뭐라고?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럼 조건부 확률은 필연적으로 분자가 P, A, 교, B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면 분자가 0이라서 무조건 빵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자, 이번에는 독립사건이랑 종속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뭐 대한독립, 망세 그런 독립이 아니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뭐 변인 통제 이런 거 배우니? 통제 변인으로 배우나? 그런 거 배우죠. 그 최소한의 그 정도 단어만 아시면 되고 자, 독립사건은 뭐냐면 사건 A랑 B가 있어. A랑 B가 있는데 서로 전혀 영향이 없을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지?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국어적인 예시예요. 국어적인 예시. 수학적인 예시가 아니라 A라는 사건은 제가 강의한다. 제가 강의? JJ쌤이라고 하자. B는 제니 스페링 이거 맞니? NNY인가? 몰라. 알 거야. 우리 불핑의 제니가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내가 강의를 하든 말든 블랙핑크의 제니가 랩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데 영향이 있겠니? 당연히 없지 않아? 나를 모를 거거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어적으로. 물론 만약에 제가 블랙핑크의 광팬이다라고 하면 제니가 콘서트를 하면 제가 강의를 째고 거기를 가겠지. 그런 경우는 저는 국어적으로 제니한테 종속돼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독립은 서로 무시하는 거야. 그냥 알바노지. 네가 강의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국어적으로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린 거고 수학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질 않아요. 자, 단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사건 A, B가 있는데 서로의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놈이 일어날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둘은 독립이라고 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종속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독립의 반대말이 종속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수학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PA 기분 B 혹은 PA 컷 B, PA 바 B 당신들 마음대로 읽으시면 되고 사건 뭐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럼 근데 만약에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A가 일어날 확률은 변함이 없어야겠지. 그게 독립이라는 말의 국어적인 정의라고. 서로 그럼 얘가 그대로 PA 이걸 만족하면 되겠네. 그죠? 맞지? 다음을 만족하면 독립. 자, 그럼 이거 이제 이쁘게 써볼게. 이건 뭐라고 쓰면 되니? PB분의 아직 완벽히 외우지 못했겠지만 PA 교 B죠. 결론. 방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니니 JJ쌤이 얘기를 한 거고 수학은 엄밀하고 정확해야 되지. 엄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뭐 제니가 힐핏 지나가다 나를 힐끗 봤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거 말고 얘를 만족시키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해요. 오케이? 얘를 만족하면 수학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고 왠지 독립이 아닌 것 같은데 이딴 거 아무 필요 없고 이 식을 만족하면 A, B는 독립사건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혀 얼척없이 나온 식은 아니야. 얼척없이 나온 식이 아니잖아.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다라는 건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방금 제가 이렇게 정의했고 그럼 PA 교 B가 다음을 만족시키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참고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A, B가 독립이면 얘 만족해야 되고 얘를 만족하면 A, B가 독립사건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외워. 네. 독립사건일 때는 교집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배반 사건 이런 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 여기 말 실수하시면 안 돼. 독립이 아니면 무슨 관계라고? 종속. 독립사건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사건이에요. 자, 헷갈릴까 봐 제가 정리해 드릴게. 주의, 참고.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PA 교 B는 뭐지? 관심? 0. 맨 문제 앞에 멘트가 A, B가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PA 교 B가 0이고 독립 사건이면 A 교 B를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 거는 일단은 이건 메모만 해두시고 문제 뒤쪽에 나올 테니까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O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교집합이 없네? 그럼 독립인가 보지 뭐 히히. 그 자기 마음대로의 이론을 창조하시면 안 되고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은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없으니까 전혀 별개. 예를 들면 뭐 문장에 독립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은 독립 사건이다.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거야.
그때그때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되고 오로지 관계식 이런 걸 조사해 보셔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하나만 더 당부하면 이건 그냥 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볼게요. 제가 물론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으나 식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A, B가 독립이면 독립이라는 말의 국어적인 정의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라고 했죠.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 말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네. A랑 B가 독립이면 얘도 서로 독립일까? 독립이지. A가 일어나든 말든 B가 일어날 확률에 변함이 없다며. 그러니까 자동으로 독립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것도 독립. 자동으로 독립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수학 계산할 때는 제일 편안합니다. 오케이. 자, 자동 독립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문제 풀 때 뭐 하는데요? 라고 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A랑 B가 서로 독립인 사건이다 라고 주어지잖아. 그러면 앞에랑 다릅니다. 문제 풀어내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하면 이거 B 차집합 A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랑 얘도 서로 독립이라며. 독립이면 이 관계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정의된다라는 게 독립사건이에요. 그럼 얘도 둘 다 일어나야 되지.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 근데 얘는 다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여사건을 이용해 보면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독립이라는 멘트가 주어지면 벤 다이어그램이 없더라도 얘랑 얘만 알면 이것도 구할 수 있고 같은 아이디어로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 정리예요. 여기 곱해져 있잖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독립사건이면 각각의 확률을 갖다 곱하면 된다. 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성립하지 않으면 다 종속사건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하나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 독립일까 종속일까? 자 판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A랑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독립인가 종속인가 국어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수학 시간이라고 했죠. 수학 시간이면 이게 성립하면 둘은 독립이라고 했지. 이게 성립하면. 근데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니? 없어요. 근데 문제의 P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네 둘은 둘 다 0보다 큰 거죠. 등호 성립할 수가 없지. 항상 종속입니다. A랑 A 여사건은 항상 종속이다. 관계식 만족 못하니까. 자, 그럼 제가 계산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순수하게 식을 받아들이고 계산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식을 받아들이고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지금 기본 문제 6-1에 보면 문제 위에 전제 조건에 아무 멘트도 없어요. 독립이라는 멘트도 없고 배반 사건이라는 멘트도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바꾸고 싶지 당연히 우리가 집합을 배운 입장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겠고 A 합 B는 얼마 그럼? 0.4 맞죠? 자, 그럼 얘는 0.4라고 구했어요. 이건 암산 좀 합시다. P, A 교 B는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요 놈은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되지.
이거 얼마 나와야 돼? 0.1. 그죠?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리를 하나 더 배운 거야.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덧셈 정리만 땡, 곱셈은 곱셈 땡 이게 아니라 번갈아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방금 배운 조건부 확률이네. P, B가 A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구하기로 한다. 라고 방금 했습니다. 그럼 0.3분의 A 교비는 0.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라고 혼자 불쾌하게 분수가 나오네. 아무튼 구했고. 자, 2번도 계산. PA 주어졌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바꿔 써야 될 것 같아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PA 교 B는 0.2 PB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확률 주어졌죠, 지금. A 합 B의 확률이 0.6이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인데 이거 빼면 되겠지. 나 한 번에 써도 되지? 집합이랑 똑같잖아.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요거. 에이, 여기 뭐 간단해. 자, 이거 1로 넘겨서 계산하면 0.2고요. PB는 4분의 1이니까 0.25라고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0.25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 곱하시면 여기다 0.2 곱하면 0.05인가? 네, 0.05 나오죠? 0.5 아닙니다. 0.05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PB 기분 A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대. 자, PA는 얼마니? 문제 0.4라고 했고 PA 교비는 제가 구하기로 0.05라고 구했고요. 자, 이거 구해내시면 되겠네. 40분의 5니까 8분의 1 나오죠. 8분의 1이니까 0.125라고 쓰셔도 되고. 됐지? 제가 확인만 해볼게. 되나만 안 되나만 볼게. 6-2번만 풀어보세요. 6-2번. 푸는 건 아니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조건부 확률을 풀어내는 방법이 아주 직관적으로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우리가 계산해봤던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표를 이용하는 방법, 식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표를 이용하는 게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표를 언제 이용해요? 라고 하면 그 문제에 써 있어. 보통 몇 명, 몇 퍼센트, 비율 등이 주어진 경우는 표를 작성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은 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그 문제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자체가 두 개인 경우예요. 그냥 저는 변수 두 개라고 할게. 그 변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 문제를 잘 읽어봐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다. 일단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변수가 남자냐 여자냐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변수는 안경을 썼냐 안 썼냐지. 근데 여기서 남자가 몇 퍼센트고 안경이 몇 퍼센트인데 그중에 뭐 바지 입은 애가 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변수가 세 개로 늘어나가면 이 평면 좌표에는 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식으로 할 거고 식이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표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작성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 표를 작성하는 예시는 문제에 나오는 변수 두 개를 그냥 가로 세로에 일단 써. 자, 이게 뭐냐? 일단 고등학교 학생 중에 일단 중요한 게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경을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확률이라는 건 비율을 구하는 거지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학생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학생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적절히 잡아. 저는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합을 어디다 써야 되니? 자, 지금 저는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잡겠습니다. 전체 학생을 100이라고 잡으면 자, 그 중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 60. 여학생은 자동으로 몇?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 그럼 여기가 얼마겠니? 20이란 얘기지. 그럼 나머지를 제가 좀 채워볼게. 여기는 얼마일까 그럼? 40이 자명하죠? 40이 자명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 이쪽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라고 나왔죠. 그냥 요 때라는 글자가 나오면 거의 조건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제가 때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게 조건방률이니? 그건 아니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고 표현할 때는 시행을 했다는 얘기고 시행을 했는데 임의로 뽑았잖아. 임의로 뽑는 시행을 했는데 남학생이라고 했어요. 남학생이면 표본이 100명이 아니라 60명으로 줄어든 거지. 내가 어떤 학생을 뽑고 나서 확인했더니 남자래. 남자니까 이 60명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얼마니? 그냥 60분의 20으로 구하면 되죠.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게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오케이? 직관적으로 훨씬 쉬운 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식으로도 한번 볼게요. 식을 일단 서술을 하기도 힘들어. 어떤 사건이 A이고 어떤 사건이 B인지 다 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약간 약식으로 할게. 이게 당장의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나는 뭘 구해야 되냐? 남학생일 확률 먼저 구해야 되죠. 남학생일 확률. 분자에는 뭐 써야 돼? 남자면서 안경 썼을 확률 써야 되죠. 이게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썼을 확률이지. 아이고 복잡해라. 자, 그럼 남학생을 뽑을 확률은 60%라고 했으니까 0.6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안경을 쓴 남학생.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 애가 20%니까 0.2죠. 자, 이렇게도 확률은 3분의 1이 나오지? 네, 나옵니다. 잠깐, 바로 옆에 거 풀어봐. 6-4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해주시고. 자, 주머니에 흰 공 7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답니다. 이 주머니에서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붉은 공이 3개. 임의로 1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지금 여기 분명히 1개씩 꺼낸다라고 했어요. 2개를 한 번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뒤에 통계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냥 여기는 참고로 적어주시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경우를 이렇게 공을 뽑는 시행을 보통 추출이라고 하는데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 놓지 않는 경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했더니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 멘트에 따라 둘의 답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을 쓰는 데 집중하지 않을게. 그냥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지 볼게. 하나 꺼낼게. 그럼 첫 번째 흰공, 두 번째도 흰공 나와야 되죠. 첫 번째 여기서 흰공 꺼낼 확률이 얼마니? 10분의 7. 오케이. 그 다음에 잇따라 연속적으로 공을 꺼내는데 또 흰공이래. 또 흰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일까요? 지금 흰공 하나 내가 꺼냈어. 9분의 6. 자연스럽게 돼. 뭐가 사건 A고 B가 지정하지 말 그 전에 확률을 먼저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는 뭐 금방금방 쉬워집니다. 자, 15분의 7 나옵니까? 네, 15분의 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을 하나씩 두 번 꺼냈는데 처음에 흰 공 꺼낼 확률 10분의 7이지만 두 번째도 얼마일까?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공을 다시 집어넣고 잘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확률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그대로